안녕하세요. 뇌를 알려주는 닥터 뇌알다 신경과 의사 전지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맡게 돼서 제가 앞으로 신경과적인 몇 가지 질환들의 대표적인 내용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는 우리가 가장 흔히 저희 과에서 많이 진료를 보는 뇌경색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에 대한 이제 예방적인 치료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아무래도 굉장히 방대할 거니까요. 일반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정보보다는 실질적으로 궁금해하실 내용, 실제로 내가 그런 뇌경색이 발생했을 때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되고 내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 중에서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 뇌경색에 대해서 굵직굵직한 내용부터 일단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어를 여러 가지를 들어보실 거예요. 뇌경색, 뇌출혈, 뇌졸중,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각각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시고 또 저도 처음 배울 때 무슨 용어를 실질적으로 가르쳐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좀 더 알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뇌경색은 혈류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뇌조직이 상하는 병이고요. 뇌출혈은 뇌조직이 혈관이 터지면서 발생하는 조직의 손상으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뇌졸중은 이 두 가지를 아우르는 말이에요. 결국은 뇌경색이 사과고 뇌출혈이 배라고 하면은 뇌졸중은 발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뇌출혈과 뇌경색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이제 이해하셨을 텐데요.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는 외국보다 뇌경색 비율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거의 100명이 있다고 하면은 뇌경색 환자가 70명에서 80명을 차지를 합니다. 특히 이제 겨울과 혹은 환절기와 같이 온도차가 심한 경우에는 혈관의 수축과 이완이 아무래도 많아지면서 이런 뇌경색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그래서 이때가 가장 저희 병원에 환자가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가족분들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인데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시고 이상행동을 보이신 적이 있어서 제가 많이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통화를 할 때 말씀을 잘 안 하시고 웅얼웅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가 원래 술을 자주 드셨거든요. 그래서 술을 또 많이 드셨구나 이렇게 싶어서 이제 집에서 가족들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운전을 해서 오셨어요. 운전을 해서 오셨을 때 어떻게 사람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냐라고 많이 혼을 내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버님을 직접 보니 이게 평소랑은 많이 다른 거예요. 전혀 인지도 안 되시고 대화도 안 되시고 제가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대학생이었다 보니 신경과적인 전문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지는 못했었지만 의료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 이건 아니다 싶었죠.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방문을 할 수 있었고 아무래도 빠르게 파악을 한 덕분에 지금은 저희 부친께서는 특별한 후유증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제가 뒤에서 이제 치료와 예방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이해하시게 되면 왜 병원에 빨리 오는 게 가장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저희 부친도 어떻게 보면 제가 세세한 내용은 다 생략을 했지만 결국에는 치료 시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아무런 후유증이 없이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환자들이 경험을 하게 됐을 때 언제 병원에 빨리 와야 될까요? 사실 많은 것들이 알려져 있지만 두통 어지럼은 의외로 흔한 증상은 아니긴 합니다. 사실 두통 어지럼증이 뇌경색과 뇌졸중과 관련되려고 하면 강도가 굉장히 높은 증상이 적어도 5분, 10분 이상, 적어도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요. 많은 분들이 내가 한 번 정도 심한 두통이 잠깐 있고 나서 사라졌어. 뇌졸중이 아닐까 걱정돼. 이렇게 하시면서 병원에 오십니다. 저는 그러면 그렇게 말씀드려요. 환자분 지금 정말로 뇌졸중이라고 하면은 저랑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통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실제 두통 어지럼증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빨리 병원에 가라고 여러 매체들에서 알려져 있긴 하지만 빈도수가 극명하게 낮긴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환자분들에게 접근성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말, 팔, 얼 이런 식의 단축어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이제 말이 둔하다든지 팔이 힘이 없다든지 얼굴이 마비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단축시켜서 표현한 말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언어에 대한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뇌의 양측에 동시에 병이 생기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편측으로 생기는 증상이 10분에서 1시간 이상 지속되면 병원에 바로 오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치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치료라 하는 것은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막상 세세한 내용을 접근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저는 이 내용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가족처럼 빠른 시간에 병원에 오는 게 필요한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게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유는 많은 학자들이 통계학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을 치료를 해봤을 때 적어도 4시간 반 안에, 즉 증상 발생 4시간 반 안에 특정 약물을 사용해야지 예후가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시간은 제가 대학병원에서 근무할 때까지만 해도 3시간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연구를 거듭한 끝에 통계학적으로 4시간 반도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서 현재는 4시간 반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4시간 반 뒤에는 이런 약을 사용을 하면 안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약이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혈관을 막는 혈전을 녹이는 혈전용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신 것보다 굉장히 강력한 약물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다른 부위의 출혈, 위장 출혈, 간 출혈, 혹은 심지어는 뇌 출혈까지 발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시간 안에는 아무래도 이런 약의 큰 부작용보다 훨씬 더 효능이 높은 시간들 여러 차례 연구를 해본 결과 4시간 반으로 최종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약제가 새로운 게 발견이 되고 또 연구가 거듭해지게 되면은 아마 이 약제를 사용을 가능한 시간도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